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서방이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타고난 재주가 비상하여 글을 한번 보면 외우고 남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은 마서방을 마을의 재주꾼이라 칭찬했고 그는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 늘 허풍과 허세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허, 이보게들,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란 없네. 다 방법이 있는 법이지. 이 마서방이 났으면 그만이야. 마서방은 말만 앞세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천하의 이치를 다 꿰뚫은 듯 떠들었지만 정작 손발로 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허풍도 능력이라 믿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마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랑방에 앉아 세상 만사를 논하며 밥값을 했고 정작 밭일은 그의 부인이 도맡아 했습니다. 부인은 지아비의 허세가 민망하면서도 그 재주가 언젠가는 빛을 발하리라 믿으며 묵묵히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갈라지고 개울은 말라붙었습니다. 백성들의 한숨은 마른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탐욕스러운 고을 사또가 나타나 백성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불경함이 하늘을 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늘의 노여움을 풀려면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쳐야 한다 하여 쌀 한 대와 돈 10량을 추가로 걷겠다. 사또는 기우제를 올린다는 핑계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긁어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서방이 나섰습니다. 걱정들 마시게. 사또의 기우제는 허튼 수작이야.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비법은 따로 있지. 마서방은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에게 비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사또에게 쌀과 돈을 빼앗기기 싫어 감정에 앞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속이 터져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이고 속 터져! 그놈의 허풍 좀 그만 들고 당장 가서 사또에게 쌀을 가져다 드리세요. 그러나 이미 말을 뱉은 마서방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세운 허풍을 어떻게든 메꾸지 않으면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 터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마을 어귀에 사는 황노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황노인은 글은 모르지만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로운 약초꾼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서방은 황노인에게 허세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마서방이 자네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네. 자네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황노인은 마서방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지만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일세. 가장 귀한 것은 자네의 발휘하는 것이라네. 발휘한다고요?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이십니까? 마서방은 투덜거리며 돌아왔습니다. 황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가장 귀한 것은 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이었고 엽전 10량을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산 정상에 오르면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오르자 발이 미끄러져 엽전 꾸러미를 놓쳤습니다. 엽전들이 굴러 떨어지며 바위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스방은 아까운 엽전을 찾느라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마스방은 가장 귀한 것은 쌀이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쌀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 그는 아내 몰래 집안의 마지막 남은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쌀가마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쌀이 터져 온 산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쌀! 마스방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더욱 기상천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귀한 것은 집안의 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장 아끼는 족두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족두리에는 자줏빛 옥이 박혀 있어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여보, 내 족돌이 못 봤어요? 아니, 못 봤어. 난 지금 급한 일로 가봐야 하오. 부인의 추격을 따돌리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 오른 마스방은 족두리를 들고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족두리가 너무 반짝여서일까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마스방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대체 뭐가 가장 귀하다는 거야? 결국 마스방은 다시 황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발이 아는 것을 모르는군. 이번에는 가장 가벼운 것을 산에 가져가게. 그것이 자네의 마음을 움직일 걸세. 마스방은 가장 가벼운 것이라는 말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마당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라. 이보시오 황노인. 그럼 솜? 깃털? 아니면 바람? 그것은 자네의 마음에 달려있네. 그만 가보게. 마스방은 솜 한 덩이와 닭 깃털 한 개를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굶주림이 허덕이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마스방은 자신의 허기를 달래려 아껴두었던 떡 한 조각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노인장.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의 마음이 이리도 맑고 가벼울 줄이야.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그는 한 아이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했고 아이는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마스방은 솜과 깃털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등에 짊어진 보따리에서 마지막 남은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배고픔을 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스방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가벼운 몸으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정말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 허풍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 그때 저 멀리서 한 노파가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에 낡은 빗자루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한숨을 쉬는가? 마음이 무거워 그렇습니다. 제가 허풍을 들어 온 마을을 속였습니다.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빗자루를 풀어 마서방에게 건넸습니다. 자네가 마음이 무겁다 했으니 이제 이 빗자루로 그 마음의 먼지를 덜어내게나. 이 빗자루야말로 자네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니 말일세. 마서방은 할머니의 엉뚱한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려 빗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산 정상의 바위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바위 위로 떨어져 바위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빗자루로 바위를 쓸 때마다 그의 마음에 쌓였던 허풍과 교만, 이기심의 먼지들이 하나 둘씩 털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바위에 마서방의 눈물 한 방울이 스며들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소나기가 쏟아지며 온 산을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서방에게 몰려가 환호했습니다. 역시 마서방! 자네의 비법이 하늘을 움직였네! 맞아요. 마서방 최고예요. 그때 사또가 나타나 마서방의 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내 기우제가 혐이 있었던 거지. 니까진 놈이 무슨 재주로 비를 불렀단 말이냐? 마서방은 사또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예전의 허세가 아닌 진실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비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가장 귀한 것을 찾아 산에 올랐을 뿐입니다. 마서방은 빗자루를 들고 말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쌀도 돈도 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의 짐을 털어낸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빗자루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서방의 말에 사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머쓱하게 돌아섰습니다. 마서방은 이제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논밭을 일구었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솔선수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서방이 아닌 마을의 어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가장 귀한 보물인 빗자루가 늘 문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빗자루는 먼지를 쓸어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마서방에게는 언제나 겸손과 진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도 책봇 인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